자, 볼게. 우리 23번부터 보자. 자, 영철인의 부부를 포함한 총 4쌍의 부부가 있대. 그치? 자, 뭐 AA 뭐 이렇게 있을 거고, BB 있다고 치고, 그리고 CC 있다고 치고, DD 있다고 치고, 뭐 얘네가 영철이네라고 생각을 하자. 됐지? 자, 이 상황일 거야. 자, 영철인의 부모님이 마주 보도록 앉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봐봐. 그리고 원탁이지 당연히. 자, 우리가 원탁에 앉을 거고 총 8자리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6, 7, 8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잘 생각해야 돼. 알았지? 요렇게 판단하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자, 요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자, 봐봐. 마주보고 앉아야 되지. 그치? 영철이네 요 2명이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가 마주보고 앉을 자리를 선정하자라고 생각하자면, 됐지? 요렇게 앉는 방법, 1번 자리랑 1번 자리 요렇게 앉는 방법, 그리고 2번 자리랑 2번 자리 요렇게 앉는 방법, 3번 자리랑 3번 자리 이렇게 앉는 방법, 4번 자리랑 4번 자리 이렇게 앉는 방법. 됐지?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선정하자가 일단 4가지가 아니다. 원순열이니까. 그치? 요 1, 2, 3, 4는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를 선정하자. 한 가지. 됐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A와 A를 앉힌다. 이게 몇 가지? 이게 몇 가지? 이게 한 가지. 이거를 2가지라고 일단 실수하지 않는다. 됐지?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한다고 1번 자리에 앉힌다고 내가 가정을 하면, 됐지? 뭐 여기에 대문자 A가 앉고 여기에 소문자 A가 앉자, 이런 상황과 여기에 소문자 A가 앉고 여기에 대문자 A가 앉는다, 이렇게 돼서 2가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단 그치? 자리 바꾸는 2가지의 원래 경우가 원래는 우리 보통 생기잖아. 양옆에 앉는 경우는 자리를 바꾼다라는 게 다르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A가 앉고 여기 소문자가 앉는 거랑 여기 소문자고 여기 대문자가 앉는 건 다르지? 그치? 대문자 기준으로 왼쪽에 소문자가 있는 거고, 여기는 대문자 기준으로 오른쪽에 소문자가 있는 거니까 이건 다른 거거든. 그치?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건 다르지만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건 똑같은 거다. 180도 돌리면 똑같은 거니까. 됐지? 자, 그리고 뭐 해주자 이제? 나머지 찌끄레기를 앉혀주면 되지? 그게 6팩토리얼. 됐나? 그래서 답이 720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됐니?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자, 그런데 보통 내가 원순열은 그냥 조건에 들어가는 얘를 먼저 앉힌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쉽다 그랬어. 됐지? 봐봐. A랑 A를 앉히고 나머지 6명을 앉힌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앉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모든 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얘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 됐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경우에서 풀 때는 이거의 경우를 셌으면은, 됐지? 여기 있는 되게 많은 경우 중에 하나를 그냥 가정해서 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A가 한 가지가 되고 얘가 여기에 앉았다라고 가정을 하자. 됐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가 앉는 자리를 선정해야 되겠네? 근데 얘가 앉을 자리는 A의 무조건 어디인 거야? 맞은편밖에 없는 거지. 여기밖에 앉을 방법이 없으니까 얘도 한 가지. 됐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문자 A가 앉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뭐 하자? 6명은 그냥 막 앉히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명 앉는 방법이 6팩토리얼. 그래서 720이다. 요렇게 계산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쉬울 거야. 알았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됐지? 1440이 나왔는데 왜 답이 없을까? 고민하지 말고. 잘못 풀었으니까 없는 거야. 알았지? 27번 보자. 세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존재한대. 됐지? 자, 학생은 A가 있을 거고, B가 있을 거고, C가 있을 거고, 뭐 찌끄레기들 3명이 더 있겠다. 이런 상황이겠지. 자, 그리고 얘네를 원탁에 앉히고 싶다. 이 상황이야. 됐지? 자, 원탁에 앉힐 건데, 자, 근데 첫 번째 조건 봐보자. A와 B는 이웃해야 한대. 이게 첫 번째 조건. 그치? 자,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A, B를 뭐 할 거야?
묶어서 생각할 거지, 그지? 자, 그러면 A, B를 우리가 X라는 예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얘를 X라는 예로 묶었어. 됐지? 그럼 이제 X랑 C랑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5명이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B와 C는 이웃하면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C는 이웃하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결론은 C는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C도 일단 얘는 배제시켜 놓자. 얘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할게. 그럼 어쨌든 여기에 일단 몇 명을 앉혀야 돼, 우리는? 4명을 앉혀야 돼. 맞지? 자, 4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계가 될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고 치자. 이렇게 3명이 앉았고 일단 그리고 여기에 X가 앉았는데 사실상 이 X는 원래 2자리였던 거지. 그지? 사실상 이 X는 2자리였던 거야. 자, 그래서 이 2자리에 이제 뭐랑 뭐를 배치시켜야 돼? A랑 B를 배치시켜야 되지. 그러면 A, B가 배치가 되고 B, A가 배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곱하기 2까지 왔어.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 여기에서. 자, 그러면 B와 C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됐지? 자, 여기에 내가 A를 앉혔고 여기에 B를 앉혔다고 치면 B의 옆자리에만 안 앉으면 되겠구나, C가. 그래서 하나, 둘, 셋, 4군데. 여긴 안 되겠구나. 이렇게 3군데. 그거 아니지. 이렇게 쓰면 실수했을 리가 없는데. 자, 이렇게 3군데 앉을 수 있는 거지, C가. 그렇지? C가 여기에 앉으면은 B랑 이웃하지 않으면서 같이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지. 여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C가 앉으면 B랑 이웃해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3군데다. 그래서 곱하기 3이다. 이거는 실수할 여지가 없는데? 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6 곱하기 6이 되겠네? 그래서 총 36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다. 됐지? 한 단계만 더 가자. 여기서 D를 줄게. 됐지? D를 주자. 자, 조건 똑같이 갈게. A, B는 이웃해야 된대. C와 D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제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거든? 봐봐. 관점 비슷하게 갈 거야. A, B 묶어주겠지? 그치? 자, 그리고 C랑 D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C랑 D는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생각하겠지, 얘네들은. 나중에 사이사이 하나씩 껴넣자.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몇 명이 있는 거야, 지금? 3명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쟤네를 원순열로 배열이 2팩토리얼. 맞나? 그리고 X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여기까지 맞나? 자, 그래서 내가 일단 몇 명을 배치했다? 총 4명은 배치를 해놓은 거다. 됐지? 이랬을 때 C와 D를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니까 각각 어떻게 하면 돼?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에다가 분배해서 넣자. 됐지? 그래서 C를 넣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D를 넣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그치? 자, 논리상 이상 없는 것 같지? 이러면 틀리는 거야. 됐어? 봐봐. 내가 일부러 너네한테 함정을 주려고 여기를 동그라미로 처리한 거야. 알았지? 지금 우리가 이 4가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직 4,3까지 안 센 거지, 그지? 4,3 안 센 거는 A, B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배열은 끝난 거니? 그치? A, B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배열은 끝난 거지? 그러면은 그냥 적어 놓고 가는 게 좋아. 이걸 딱 적어 놓으면 이제 이상하다는 게 보일 거야. 아까처럼 풀면 이상한 이유는 뭐지? C나 D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 들어가면 첫 번째 조건이 깨지지. A, B가 이웃하다는 조건이 깨지잖아. 그지? 그래서 C와 D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됐지? 그래서 3 곱하기 2다. 이게 올바른 답이다. 문제 없지? 그래서 경우에서 할 때는 항상 어디까지 계산이 끝났잖아. 일단 계산이 끝났잖아. 아까 여기까지는 끝난 거잖아. 끝났으면은 그거를 가정해서 적어 두는 게 좋아. 알았지?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실수하고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조금 잘 잡아둘게. 자, 31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은 2개의 원이 있고 걔네를 6등분했대. 됐지?
자, 이럴 땐 요렇게 원이 하나 있고 뭐 중심이 똑같이 원이 하나 있고 얘를 6등분 해놨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모든 도형이 다 합동이란 소리겠지, 그지? 동심원이니까. 그리고 6등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돌리면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일단 가정할 수 있겠네? 됐지? 자, 그럴 때 봐보자. 그냥 12개의 꽃을 심으시면 돼, 여기다가. 자, 12개의 꽃을 심고 싶을 때,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래. 됐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봐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얘는 원순열이 2개가 있다라는 게 보여야 돼. 그치? 안쪽에도 돌리면 똑같은 거고 바깥쪽도 돌리면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항상 기준을 잡는다. 어디부터 처리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할 거야. 알았지? 안쪽부터 처리를 해도 좋고 바깥쪽부터 처리를 해도 좋아. 나는 그냥 안쪽부터 할게. 자, 우리가 일단 안쪽부터 처리를 할 거야. 안쪽부터 처리해주자. 됐지? 자, 그러면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된다.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2개, 그지? 12, 11, 19, 8, 7이라고 잡은 상황에서 돌리면 똑같은 게 6개 나오니까 6으로 나누자. 이렇게 봐도 돼. 됐지?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냥 12개 중에서 먼저 6개를 뽑은 다음에, 그지? 12개 중에 6개를 선정한 다음에 그 6개를 여기에 앉히는 방법이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근데 보통은 경우의 수는 언제나 한 번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단계를 최대한 세분화해서 가는 게 더 좋기는 하거든. 그래야지 실수 가능성이 줄어들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자. 일단 12개 중에서 안쪽에 들어갈 얘들 6개를 선정하자. 그게 12C6이겠지. 됐지?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 6개를 뭐 하면 돼? 원순열로 안 치면 되지. 5팩토리얼이지 그게. 됐어? 그러면 요 안쪽은 끝난 거지 지금. 그치? 이렇게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 얘네들은 다 이미 심어 놓은 거야. 됐어? 자, 그러면 고민을 해야 돼 여기서. 알았지? 자, 바깥쪽에 이제 1, 2, 3, 4, 5, 6을 내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1을 내가 여기에 적는 거랑 여기 적는 거를 똑같이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똑같이 보면 안 되지. 여기 1을 적은 건 엄밀히 A랑 같은 구역에 적은 거고 이건 1을 넣은 거 엄밀히 B랑 같은 구역에 적은 거잖아. 이거는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안쪽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쪽은 뭐가 된다? 원순열이 아닌 게 된다. 그냥 순열이 된다, 그지? 그럼 바깥쪽 그냥 6개 뭐 하면 돼, 이제? 갖다 막 심으면 되지? 그게 6팩토리얼이 되겠네? 됐지? 곱하기 6팩. 자, 이렇게 되겠다. 됐나? 자, 근데 보기에서 얘네들을 뭔가 아니네. 그냥 깨끗하게 적어놨네. 자, 여기 있지. 그냥 3번이 있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러면 끝이겠지. 34번 볼게. 자, 보자.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8과 5고 높이가 12인 직육면체가 있는데, 그지? 자, 뭐 직육면체가 있대. 뭐 그냥 길이가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길이는 안 적을게. 자, 어떻게?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대.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직육면체가 있다라 함은, 그치? 됐어? 위아래는 합동인 거지. 앞, 뒤도 합동인 거지. 오른쪽, 왼쪽도 합동인 거지. 근데 옆면이 4개가 똑같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지, 지금 상황은. 됐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개를 배열하지? 6개를 여기다가 색칠을 해주지.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가보자. 자, 위아래 한번 배열해볼까? 위아래? 됐어? 위하고 아래 배열해볼 거야. 자, 먼저 위에 색깔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6가지. 아래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지? 5가지 그러면. 근데 뒤집으면 똑같은 거지. 그치? 뒤집으면 똑같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위랑 아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위에 6개를 칠할 수 있고 아래 5개를 칠할 수 있는데 얘를 뭐 해야 돼? 2로 나눠줘야 되겠지. 됐지?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일단 위랑 아래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15가지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됐어? 자, 위아래는 끝난 거야, 이제.
그럼 위아래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뒤집는다라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위아래가 끝났으니까 그걸 뒤집어 버리면 상황이 바뀌잖아. 경우의 수가 바뀌는 거잖아. 그지? 위는 A로 고정했고 밑을 B로 고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이렇게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그지? 옆으로 돌리는 것밖에 안 돼. 자, 그럼 이제 좌우를 색칠해 보자. 좌우. 자,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걸 칠하는 방법이 4가지인가? 오른쪽에 있는 걸 칠하는 방법이 3가지인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80도 돌리면 똑같아지지. 그러면은 얘도 뭐 해주자? 2로 나눠주자. 됐지?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지. 됐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 얘가 이렇게 길쭉한 얘기인 거고, 그지? 여기에 내가 A를 박았고 여기엔 지금 B를 박은 상황이야. 됐지?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C랑 D를 칠해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에 C를 넣고 여기에 D를 넣는 거랑 여기에 D를 넣고 여기에 C를 넣는 게 같아 달라. 여기서는 다르지. A, B가 이미 칠했기 때문에 이걸 돌린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돌리면 형태가 변하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이제 앞뒤를 칠하는 방법은 그냥 2 곱하기 1이 되면서 끝나는 거지. 얘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긴 2가지가 된다. 됐나? 그러면 얘네들을 다 곱하면 답이 나오겠네. 그러면 30 곱하기 6이 되니까 답은 18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지.